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저 서울대 안용학군, 예, 그다음에 그다음은 이제 홍익대 재학 중인 박도영, 네, 그다음은 이제 국민대 재학 중인 이건희 군, 예, 마지막 홍일점이죠. 예, 건국대 재학 중인 김재민 양입니다. 네, 박수. 지금부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선생님들이 아닌 실제로 이제 대학을 간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 수 있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질문 몇 가지 뽑아왔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앉아서 할게요. 자, 그래도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디자인고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네 분을 모셨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입시생들이 이제 8월 달이고, 앞으로 이제 수능 관리나, 그 다음에 실기 관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지 그냥 적나라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순서 상관없이. 네. 네, 지금 8월 달이기 때문에 수능이 11월 중순쯤에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긴장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9월 모의고사도 보고 그걸 가지고 또 수능은 어느 정도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되게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너무 긴장만 되게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3월을 받고 6월을 받고 이제 9월을 보고 수능을 보는 건데 3월, 6월, 9월 그리고 중간에 보는 어떤 거든지 다 중간 과정일 뿐이에요. 그 시험은 딱 11월 중순에 그 보는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준비해온 거를 다시 복습을 하면서 틀렸던 거 위주로 다시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은 수능 때도 괜찮은 성적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다음 또 다른. 저는 자기 성향을 파악하고 그 성향에 맞춰서 미술학원 오히려 시간표를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홍대를 국민대랑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홍대만 쓰는 미할보라는 서류가 있는데 그거를 쓰려면 여름방학 내에 다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실기까지 하고 공부까지 해야 되니 타임 스케줄이 빡빡한데 저는 같은 경우는 한번 집중을 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성격이어서 그 주중은 전부 다 공부에 할애해서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고 주말 금토일을 전부 다 미술을 하면서 그때 남는 여가 시간에 그 미할버를 작성하는 방향으로 그 시간 테이블을 운영을 해서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차분하게 최대한 입시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서울대 안용욱은? 에서 이제 공부 얘기나 자소서 얘기 많이 해서 저는 실기를 위주로 얘기하자면 방학쯤에 돼서 오히려 수능 직전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조급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때 뭔가 더 승부를 봐서 제대로 뭔가 본인한테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남아서 오히려 슬럼프가 훨씬 더 쉽게 올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오히려 자기 문제점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오히려 조급한 마음이 드는 부분들은 조금 더 억누르고 차근차근 자기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져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자소서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거,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 이런 컨텐츠들을 조금 복기해 가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민 양? 네, 저는 여기 세 분들은 다 수능을 잘 보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에 실기대회 끝나고 이제 그때 한창 뭐 친구들 누구는 타고 누구는 못 타고 막 이래가지고 실기에 좀 약간 정신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실기를 좀 하다가 공부를 좀 균형을 좀 못 맞춰가지고 저는 수능을 되게 못 본 스타일이어서 여러분들은 균형을 잘 맞추셨으면 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저도 실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건국대를 했고 기초 디자인 위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그냥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구도도 많이 짜고 구도 연습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학원에서 주는 오답 노트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2권을 쓸 정도로 오답 노트를 되게 잘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헤맬 때나 그걸 보면은 좀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시험 직전에도 한번 봤었는데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됐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오답노트 이런 거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다른 특별한 노하우나 이런 건 없나요? 또 숨겨놓은 거? 에?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냥 지금 네. 실기대 했으니까 쌤들이 이제 실기대 분석을 해서 막 강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적어놓는 게 좋겠죠. 실기대 분석한 걸 잘 적어놓는다. 네. 그래야 이제 그 학교가 어떻게 정시에 낼지 쌤들이 다 이제 여러분들 메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기대 분석 잘 적어놔야 된다. 또 다른 것도 없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실기 이 종류들이 있잖아요. 뭐 사고의 전환이나 뭐 기초 디자인이나 기초 소양. 저 되게 좀 고리타분한 성격이라서 그 이게 실기의 이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생각해봤어요. 기초 디자인이면 디자인의 기초를 물어보는구나. 아니면 기초 소양이면은 진짜 기초 소양을 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대학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실기 유형의 어떤 이름을 잘 분석해 보면 답이 있다. 네, 그런 말씀이죠. 아무튼 이렇게 네 명의 졸업생들의 어떤 노하우면 노하우 아니면 이렇게 해서 입시 준비했다는 걸 들어봤는데 좀 개인적으로 학교별로 좀 궁금한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머님들 그다음에 부모님들 그다음에 재학생 여러분들이 학교마다 뭐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그 안용호 군에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대 지금 누구나 꿈의 학교잖아요, 그죠? 네, 여기 다 서울대 못 가서 아닌가요? 네, 저도 한때는 꿈이었습니다. 서울대 가는 게 꿈이었는데 네, 나이가 많아서 못 가요. 서울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 뭐 실기 유형이 좀 다른데 그 실기 유형의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나요? 네, 서울대 실기만의 어떤 포인트는 이거다.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일단 과마다 다르고 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다르겠고, 근데 일단 저희 과 공예과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교수님들 성향이 조금 좀 별나세요. 그래서 그거의 특성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아무리 학생이 창의적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교수님들이 꼭 그 부분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 이 공예과 자체는 좀 도제식 교육이 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봤을 때 이 학생은 가르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소양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스타일을 조금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실기에서 뭐 그냥 쉽게 말하면 교수님들이 조금 수수한 그림을 좋아하세요. 수수한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뭔가 막 네. 과하게 창의적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건에 맞는 진짜 문제 풀이에 충실하고 조건에 맞으면서 뭐 과한 조형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수수한 스타일의 그림을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서울대 교수님은 순수한 학생을 뽑나 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을 드릴 텐데 뭐 서울대 이제 친구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신은 어떻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서울대 내신 어떤가요? 그 중요하지 않다고 단언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저 자체가 별로 내신이 좋지 않아가지고 내신은 그냥 일단 합격의 큰 변별 요소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학생의 성실도를 파악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내신은 그렇게 뭐 중요한 척도는 아닌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국민대 이건희 군에게 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대 다들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국민대 그 실기 있잖아요. 그 기초저형. 네. 기초저형 실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네. 처음에 기초조형 문제지를 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문제지에 주제라는 게 적혀 있어요. 어떤 것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표현하라 이런 게 있는데 딱 물론 시험마다 그게 다 조금씩 핀트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걸 제대로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붙었을 때 실기를 보면은 반사필름을 가지고 공간적인 거를 나타내라 그랬는데 반사필름이라는 거의 특징 자체를 이용해서 공간을 나타낸다는 그 초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캐치해냈던 것들이 대부분 합격작으로 뽑힌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림의 완성도도 중요하고 그림에서 묘사도 중요하지만은 그 주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거를 해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문제 핵심의 포인트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관찰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홍대 재학 중인 이제 박도현 군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홍대는 입사제 전형인데 입사제 전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입사제 전형과 이제 시기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셨는데 입사제 전형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입사제 제도가 입학사정원 제도라고 말 그대로 면접이 메인이 되는 제도인데 그 홍대 같은 경우는 대략 여름방학 때까지 미활보라는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서 그걸 학교에 내고 그리고 몇 번의 심사와 뭐 수능 최저를 거친 다음에 수능 이후에 면접을 주로 봐요. 그래서 면접 걱정은 수능 이후에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내신 혹은 정시 성적 그리고 가장 크게 포트폴리오인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내신이나 포트폴리오나 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조금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스펙을 다져오는 경우가 유리한데 근데 꼭 그렇다고 늦게 시작했다고 완전히 망한 건 아닌 게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충분히 비교과 스펙이 꽤나 중요해서 외부 스펙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수시 내신 성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정시는 그 포트폴리오랑 그리고 수능 성적만 보기 때문에 그 추후에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대는 수시에서는 내신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정시에서는 이제 수능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내신이 좀 안 좋아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입학 사정관제에 대한 어떤 준비는 저학년 때부터 좀 차분히 준비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제 건대 재학 중인 김재민 양에게 이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기초 디자인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상당히 좋은 학교 가신 분들인데 뭐 건대도 좋은 학교죠. 근데 이제 건대 기초 디자인이 이번에 입시가 좀 시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실기에 대해서 뭐 좀 여기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뭐 이런 것들 핵심 포인트. 제가 준비할 때도 건대가 이제 그때부터 주제 같은 거를 넣기 시작했고 이제 얼마 전에 열린 실기대회를 보니까 이제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고 좀 강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왜 출제의 의도 이런 거를 잘 파악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쌤들이 얘기해주는 그 이 소재와 주제와 그런 조건에 대한 분석 이런 걸 잘 적어놓고 기억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답 노트를 계속 붙여서 다 같이 그리니까 이제 다른 우수작을 붙여놓고 이거는 쌤이 왜 칭찬을 했는지 그리고 내 거는 왜 까였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계속 적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도에서 까였으면은 다시 구도를 짜서 쌤한테 검사를 맡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을 혼자 했더니 그게 좀 실기장에서 좋게 발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오답 노트에 대한 얘기가 뭐 좀 전에 얘기 나왔었고 지금도 얘기 나왔었는데 오답 노트 하신 분. 역시 오답 노트가 되게 중요하네요. 저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렸는데 오답 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했던 부분을 복습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이제 뭐 전체로 궁금하신 부분이 여기 지금 이제 상위권대학 면접에 대한 부분들 여기 지금 세 분의 학생이 면접을 봤을 텐데 면접을 봤을 때 좀 묻는 어떤 질문들이나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컸던 면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마다 그때 뭐 붙었던 합격생들한테 저희 동기들한테 이렇게 몇 명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압박 면접이었던 경우도 있고 또 느슨했던 경우도 있고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 그냥 들어와서 교수님들이 그냥 어디 사느냐, 뭐 어디서 왔냐, 뭐 재수 왜 했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뭐 교수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수능 최저를 맞췄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세요. 왜냐면은
면접을 잘 봤는데도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최저를 맞췄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후에 면접 의지를 가지세요. 그래서 그거 확인한 후에는 뭐 어떤 공예에 대해서 뭐 어떤 방식으로 접해 왔었는지, 그리고 뭐 좋아하는 공예 작품이나 작가가 있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저 같은 경우에 시간이 좀 남았어서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없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그때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나 했었거든요. 아,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나요? 네. 네, 어떤 질문을 했는지 궁금한데. 그때 입시가 너무 힘들었어서 그 입시가 너무 뭔가 공교육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고 한번 그때 교수님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합격을 했다고요? 네. 네. 교수님이 칭찬하고 내보내 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그 질문했던 게 아마 이 학생 뽑아야겠다 이런 포인트였나 봐요. 근데 나중에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다음은 홍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고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문제를 푼 다음에 간단한 자기 학교 생활에 대한 뭐 질문 받으면 답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내가 생각해둔 답을 말하면서 면접을 하는 방식인데, 그 질문들이 아무리 홍대가 비실기 학교라 해도 실기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는 게, 확실히 조형적으로 접근해서 대답해야 되는 것도 있고 미술 사조나 그런 걸 좀 더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과정들을 일방적으로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뭐 꼭 미술 학원이 아니더라도 실기를 그렇게 병행하면서 홍대도 해야지 그런 질문이나 면접 부분에서 조금 더 조형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해서 차분히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나요, 혹시? 그 질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 모든 학생이 똑같은 문제지를 받고 그거에 대해 대답을 해요. 1번 문제는 작품 3개 비교하는 거고, 2번 문제는 기존에 존재하는 예술 작품 하나 위에 내가 그림을 그려서 왜 그렇게 그렸는지 그냥 설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뭐 부수적인 질문들은 그냥 각자 스펙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질문하죠. 저 같은 경우는 네,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그 학교 생활에서 제가 좀 특이한 마을 활동 무슨 지역 연계 봉사를 했는데, 타 지역 뭐 학교 음악부랑 뭐 디자인을 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그런 좀 특이한 스펙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다음에 여기 국민대 이건희 군. 아, 네. 처음에 저는 면접 시작할 때 처음에 그림을 가지고 들어가서 면접을 하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2분을 주고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잘한 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이라든지, 만약에 다시 그리면 고칠 법한 점, 그런 거를 2분 동안 설명을 한 다음에, 이 과에 대해 이게 사실 산업 디자인으로 묶일 수 있는데 이게 자동차 운송기기 디자인 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과에 관련된 오게 된 이유 같은 걸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자동차는 따로 있는지, 그 좋아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좋아하는 디자이너는 누구고 디자이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것을 위주로 물어보고, 그리고 좀 되게 애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되게 다른 거를 물어보시는 것도 있었어요. 그냥 좀 앞에서 좀 가벼운 질문처럼 뭐 남자애들한테 뭐 축구 좋아하냐, 와서 뭐 하고 싶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네, 그러셨어요. 네, 뭐 의외로 면접 때 그렇게 뭐 아주 어려운 질문을 안 하는 경우도 많네요, 생각보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 뭐 이런 거. 지금 여기 있는 재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이렇게 하면 대학 갈 수 있다. 정식 특강 한 1주 반 정도 2주 정도 딱 남은 시점에서 수시가 떨어졌는데 저랑 가장 친한 친구는 붙었었어요. 뭐 아직도 가장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멘탈이 잘 잡힐 수 없죠. 근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그냥 멘탈을 잡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그 친구, 그러니까 부럽잖아요. 그런 애를 그냥 피하기보다 막 걔랑 얘기도 하고 하루 내에 최대한 멘탈을 끌어올려서 남은 2주라도 입시를 열심히 하자 생각해서 나름 성공적이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냥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계속 뭐 끈기 있게 공부를 하든 쉬기를 하든 멘탈이 중요하다. 네, 한 번쯤은 힘들어질 텐데. 아, 네,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건희 군은 또. 저기 옆에서 재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삼수를 했거든요. 이게 제가 삼수. 이게 한 번도 못 붙어보고 했는데, 그래서 옆에서 이미 멘탈 관리 얘기를 한 번 해주셨잖아요. 이게 어쨌든 한 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저는 이게 학원을 홍대로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집이 경기도 화성시인데 맨날 그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5시 반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딱
학원에 7시, 8시쯤 도착하면 그때쯤 해가 올라오거든요. 그걸 맨날 보면서 집에 끝나고 10시에 가서 10시에 출발해서 12시에 막 차 타고 들어오고 이거 계속 반복했어요. 이게 아무리 자도 이게 힘들고 체력이 진짜 많이 어느 순간 딸릴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막 너무 이게 막 공부 좀 더 해야지 하면서 밤을 너무 늦게 자거나 이런 체력을 너무 소모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방학 때 가서도 학원에서 계속 실기를 하면서 이미 그 실기를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10시까지 하더라도 이게 충분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중간에 벌써부터 좀 미리 공부하겠다고 막 잠 줄여가면서 3시에 자고 4시에 자서 막 6시에 일어난다.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진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수능이나 입시가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너무 급박하게 생각하고 달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체력은 진짜 어떻게든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체력은 어떻나요? 아, 예, 좋습니다. 대학가니까 좋아졌군요. 네, 마지막으로 네, 김재민 양. 저는 이제 수능을 망친 사람으로서 얘기를 좀 하자면 얼마나 큰 망쳤길래 저는 제 그 고등학교 3년 내에 본 모의고사 중에 수능을 제일 못 봤어요. 수능을 제일 못 봤는데 네. 대학을 갔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수능을 망치고 나서도 좀 했던 생각이 어차피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 등급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능 끝나고는 실기를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쌤 말을 잘 듣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쌤 말을 듣고 나서 약간 좀 저는 오기 같은 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쌤이 너 면제 구도 꿀이다고 이러면 막 그 다음에 면제 구도 60개 짜가지고 아, 가져가고 60개 나왔잖아요. 네, 그거 막 가져가고 저 막 지기가 싫어가지고 막 그런 마음 그런 마음 있으면 뭔가 그게 원동력이 또 돼서 자기 실력이 느는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수능을 막 못 봐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수능을 못 보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왜냐면 제가 수능 못 봤다고 바로 실기 접고 그냥 재수 준비하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저랑 등급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그래서 아, 그 친구도 어떡하나 안타깝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혹시나 망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이런 뜻이네요. 그죠? 네. 네, 뭐 지금까지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좀 정리를 하겠는데, 뭐 4명의 이제 저희 지장고 졸업생과 간단한 질의 응답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